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김세영입니다. 네, 저희 주상전화 아래 나가고 있는 다양한 채널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 저희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내일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창구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많이 빠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주상전화 하루마켓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인사이트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꽉꽉 채워갈 수 있는 하루마켓 시간인데요. 9월 18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이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70선으로 후퇴했는데요. 오늘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나 FMC 경계감으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기관이 오늘 1,3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0.86% 하락세 보여줬고요. 891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FMC 경계감 그리고 반도체주들의 하락도 있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죠. 이제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10년 이후 추석 연휴 전후 5거래일간 코스피 코스닥 등락률을 나타낸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추석 연휴 전 5거래일 동안 한 0.43% 하락세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코스닥 지수는 0.68% 하락세 보여줬는데요. 추석 연휴 이후에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체적으로 0.75% 상승세 보여줬고요. 0.4%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해줬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였을까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오늘 지수가 일제히 빠졌고 많은 종목들이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이 무려 1,000개가 넘었습니다. 1,067종목을 기록했고요. 코스피 지수에서는 하락 종목이 무려 551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마감 상황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발 악재가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5%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7만 원을 겨우 지켜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2.58% 하락세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도 2.78% 하락세 보여줬고요. 그동안 강했었던 금융과 보험주들도 일제히 밀려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3% 넘게 상승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그나마 조금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 순방길에 나섰는데요. 내일부터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내일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담 일정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19일부터 20일까지는 9월 FMC가 예정돼 있죠. 이제 FMC 회의 결과가 목요일 새벽이면 발표된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 소식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 영란은행과 홍콩, 대만은행의 금리 결정 있고요.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도 금요일에 예정돼 있다는 점 우리 투자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공모청약 일정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 주입니다. 일단 오늘부터 내일까지 밀리의 서재 그리고 IMT의 공모청약 일정이 있고요. 또 19일부터 20일까지는 한삭과 레뷰코퍼레이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시는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청약 일정이 21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주요 일정들 확인해 봤고요. 오늘 특징주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특징주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롯데손해보험은 M&A 이슈 떠오르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8월에 신규 상장했는데 꾸준하게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화장품 업종인 본느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P에서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자, 그럼 마감 상황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포스코스틸리온은 15% 급등,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20%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본느도 10% 넘게 강하게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은 오늘 3%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그럼 섹터별 움직임도 김세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하루였는데요. 정부가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해서 기업들이 양봉을 그려냈고요. CJ 대한통운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국내 물류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정부와 MOU를 하고 재건 사업에 뛰어드는 건데요. CJ 대한통운만이 유일하게 좀 양봉을 지켜내면서 마감했는데요. 마감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CJ 대한통운이 7%대 급등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는 2%, 서정기전은 7.89%, 금양그린파워는 4%대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어서 사우디 모멘텀 있는 종목들도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사우디 현지 공장 관련한 기업들인데요. 미코바이오메드가 사우디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지난주부터 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미코바이오메드 결국 10%대로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했죠. 5,000원대에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모아데이터는 상한가 지켜주면서 마감했습니다. 3,405원에 마감됐습니다. 에스코넷과 수성셀바시온까지 약간 급등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아스타는 유일하게 음봉 전환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반도체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TSMC가 주요 협력사에 반도체 장비 도입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안 그래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데 오늘은 더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이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음봉을 그려냈는데요. 종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과 하이닉스가 나란히 2%대로 밀렸습니다. 다만 삼성은 7만 원대는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12만 원 밑에서 11만 9천 원에 마감을 했고 한미반도체와 ISC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7%대로 나란히 빠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역시나 9.87% 급락으로 오늘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가 오늘장 이슈들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부진하게 시장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스타링크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옵티코어, 그리고 KT알파, KT아이스가 오늘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도 오늘 핫했는데 네. 또 나머지 종목들도 있습니다. 태경B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았었는데 지금 요소수 관련 문제로 이슈를 타고 있습니다. 네. 약간 상승폭 그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코바이오메드 오늘장 급등했었는데 시간 외에서도 상승분을 그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5종목 알아봤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하러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조금 긍정적으로 시작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지수가 많이 빠져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2000-4919번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시원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실 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회정에는 손요로 팀장, 조봉수 팀장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이성웅 차장 그리고 정태근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부터 좀 스타링크 관련주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스타링크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조범수 팀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스타링크가 근데 어찌 보면은 재료가 정말 좋습니다. 스타링크만으로 엮이는 게 아니라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 내에서 흐름이 좋다는 것 때문에라도 좀 아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위성 그리고 통신주들 전반적으로 방산 내지는 방어 섹터로 좀 분류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실상 지금 같은 9월 달 중에 일단 약세적인 흐름을 좀 보이는 구간 내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아마 최근에 이제 상승률이 좀 어느 정도 눈에 띄는 종목들을 확인해 보면은 바닥권 내에서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소외 종목들이 튀어 올라오는 가능성이 많은데 이 이외에 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좀 우상향 종목들 섹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방어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통신주들 이번에 결국에 스타링크가 결국 SK텔레콤과 첫 번째로 이제 협약 관계를 맺었는데 향후에 이제 다음으로 타자는 아마 KT겠죠. 이런 통신 방어주 쪽으로 오히려 집중을 해보면은 이런 단기적인 일단 9월 달에 좀 어느 정도 일부 수급이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시피 조금 방어적인 측면에서 통신주라든지 위성주 상당히 지금 스타링크와 연관되면서 일정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승인권도 아직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스타링크는 기간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다고 봅니다. 현재 시장 속에서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상승세를 많이 이어갔던 종목들을 많이 매도를 한다라는 부분을 들으셨을 텐데 통신주 같은 경우는 방어주적인 성격 때문에라도 그런지 지금 보시는 게 KT인데 외국인들 지금 매입권 보시면은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요. 네. 방어주 측면으로 지금 이미 선행적으로 지금 매집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9월 달이 아마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하락 내지는 좀 약세장을 펼치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스타링크적으로 이슈도 좋고 방어주적으로 지금 시장 내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법한 이 통신주, 위성주 쪽으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면서 천천히 매집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근에 조금 핫했던 섹터가 있잖아요. 바로 로봇주인데 맞아요. 로봇주도 과연 하반기에 좀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두산 로보틱스 IPO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로봇주가 테마를 좀 끌고 갈 수 있을지 우리 이성우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이제 오랜만에 좀 IPO 올해 이번 주에 뭐 되게 상장을 하는데 지금 작년부터 뭐 좋지는 않았었죠. 이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고 지금 현재 시장도 FOMC 회의도 전이고 뭐 시장에서의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뭐 크게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이벤트 자체가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뭐 밀레니엄 서재 또 이제 반도체 IMT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좀 많이 다양하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의 어떤 포트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포트 자체가 좀 다양하면서 시장에 좀 활기를 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이번에 뭐 잘 상장한 이후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원래 작년부터 시장이 안 좋아서 원래 대여급들의 이 기업들이 상장에 대한 예비심사 청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LG 시너지도 그렇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CJ 올리브영 같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주에 이 상장에 대한 부분이 활기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대여급들의 기업들도 착실히 이 과정을 또 수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뭐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의 이 관심이 위험자산 안에서도 그나마 좀 모멘텀을 계속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로봇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두산 로보틱스 어떤 협동 로봇 시장에서
뭐 시장 지위가 굉장히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로봇주가 아직 뭐 테마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상승 랠리 그나마 좀 그런 부분 좀 이어져면은 좋은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